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아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관련된 설명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식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유도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서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번에 두 번째 만들어낸 거리 공식 있죠? 가속도 A라는 기호가 들어간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 두 번째 공식 거리 공식에서 시간을 제거하면서 유도를 해보는 겁니다. 네, 시간을 왜 제거하냐? 그냥 놔두지. 저도 이런 생각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시간을 왜 제거하냐?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수학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공식이 몰라도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풀 수 있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공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등가속도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가속도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낮은 속력, 처음 속력을 알고 싶다. 네, 시간도 없이 알 수 있다. 정말 대단한 공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니까 그 점을 알고 계신 후에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번째 공식, 거리 공식. S는 VO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시간을 제거할 겁니다. 자, 시간을 어떻게 제거하냐? 그렇다면 이 시간이 기호가 T죠. T가 양쪽 항에 다 있는데 T를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식으로 치환을 해야 되죠. 그게 뭐가 있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공식 있죠. 네, 나중속도 공식. 제가 그냥 나중속도 공식이라 말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이름은 정해진 게 아닌데. 자, 나중속도 공식 보면요. T가 들어가 있죠. 그 말은 T를 빼고 식을 잘 모양을 바꾼다면 T 대신 다른 문자를 활용해서 치환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또 기호들도 대부분 다 같이 들어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치환을 하면 복잡해지겠지만 그나마 같은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상상하고 이제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두 번째 요 나중속도 공식을 살짝 건드려야겠죠.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왜냐면 T라는 식 대신 문자 대신 다른 걸로 치환을 해야 되니까. 자, 보면요. AT를 남겨두고 VO를 좌변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V 빼기 V0가 되고요. 우변 AT가 되고. 그리고 양변을 A로 나눠주면 되죠. 반대로 뭐 다른 말로 A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A분의 1을 곱하면 당연히 A분의 V 마이너스 A분의 V0가 되고 우변은 T가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공식을 이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딱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들? 아, 복잡해지겠구나. 네. 그런 감이 올 겁니다. 네,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도 뭐 어마어마한 거 곱셈, 나눗셈, 덧셈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편하게 다 가시면 되고 뭐냐 알파벳이 많아서 그렇죠. 편이 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T 대신 이쪽 T 두 쪽에 T 대신 이쪽 좌변의 항으로 치환을 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S는 자 VO 그대로 놔두고 T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VO 놔두고 T가 이건데 제가 T를 분모를 하나로 그냥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A분의 V 빼기 VO 여기 넣었죠? 예. VO T T 대신 넣고 플러스 2분의 A 그죠? 2분의 곱해주고 그 다음 T 제곱 그죠? T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이제 분모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네, T의 제곱이 됩니다. 결국 똑같은 식입니다. 네. 자, 이제 이걸 풀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공식을 유도하는 거는
복잡한 것 같지만 유도하는 과정만 봤을 때는 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 쉽습니다. 그쵸? 그냥 t를 없애는 거구나. 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를 풀면 자, s는 v0 v죠? 그냥 v부터 쓰겠습니다. 그쵸? a분의 v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v5 제곱. 그쵸? 그 다음에 우변도 풀어줄게요. 네, 우변. 우선은 분모, 요 제곱이니까 분모 제곱하면 a 제곱이죠? 그쵸? 근데 여기 a가 있어서 a가 하나 사라지고 2하고 곱해버리면 네, 2a가 되고요. 그리고 a 사라졌으니까 요 괄호 중학교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공식 써먹으면 되죠. 곱셈 공식인가? 네, 곱셈 공식 써면 네,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플러스 뒤의 제곱. 네, 앞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두 개 곱해주고 플러스 뒤의 제곱. 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분모가 지금 보니까 EA 그나마 비슷하게 있네. 그래서 분모를 좀 없애줘야 계산이 편할 것 같아서 모든 항에다가 이 a를 곱하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좌변에 2a를 곱하면 2as가 되고요. 여기 2a 곱하면 이쪽 항에다가 a가 사라지고 2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2v v제곱 되고, 여기 똑같죠? 2a를 곱하면 a가 사라지고 2만 남아서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2a가 다 사라지겠네. 그쵸? 2a를 곱해버리면. 그래서 분자에 있는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대로 썼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국 ES는 자, 문자가 복잡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정리가 될 거라고 했죠. 보면은 여기 보면 EVV0 이쪽도 있죠. EVV0 마이너스니까 딱 사라지고 당연히 남는 거 써주면 요거 남고요. 그 다음에 V제곱 남고 플러스 V5 제곱 남습니다. 오? 이렇게 또 정리해서 보니까 V5 같네요. 그쵸? 문자가 같으면 덧셈 뺄셈이 가능하죠. 예.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EAS는 이것부터 쓸게요. V제곱 마이너스 V5 제곱이라는 세 번째 거리 공식에서 시간을 제거한 세 번째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하지만 저만의 생각을 조금 투여해서 집어넣었고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 제 조금 생각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금 수학적인 기본 개념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중간중간 제가 좀 설명을 했다는 점.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생만 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솔직히 좀 중학생분들이라도 기본 그 거리 공식, 속력 공식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어떨까라고, 즉 남녀노소가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한 거니까 좀 그렇게 알고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프로 공식 해석하는 거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은 세 번째 EAS 그 금방 한 공식은요, 이 두 가지 공식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그건 설명 안 하고 보통 첫 번째나 두 번째 공식을 가지고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그쵸?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됩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죠. 그렇죠? 0이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는 물체가 움직일 때 처음 속도가 0일 때도 나오고 0이 아닐 때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0이 아닐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인 건 더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다 이런 그래프로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저는 그 이유까지 말씀을 해 드리는 거고요. 자, 무슨 뜻이냐? 자, 우선은
자, 여기가 처음 속도죠. 그쵸? 물체의 처음 속도. 0초일 때 처음 속도. 그래서 기호로 v0라고 표현했고요. 여긴 나중 속도니까 v. 일정한 시간, 이 시간을 기호로 t. 그쵸? t초가 흘렀을 때 속도가 v0에서 v로 속도가 변했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시죠? 제가 빨간 줄 쭉 친 요 그래프, 요 선, 예, 선의 기울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결과만 말씀드리면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 수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학. 기울기입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러면 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학에서.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선이 더 이렇게 각이 더 높게 급하게 급경사로 표현되어 있는 게 속도 변화가 더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가 더 크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쵸? 우선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x의 변화량. 자, 여기서 x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네요. 그쵸? 그쵸? t초만큼 변했네요. 숫자로 표현하면 t고, 근데 y의 변화량 보겠습니다. y는 v에서 v0 뺀 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호로 표현해서 넣어보겠습니다. x는 t만큼 변했고요. 숫자가 y는 v 빼기 v요만큼의 크기만큼 변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 그런데 이걸 기호로, 자, 그런데 보시면 보이시죠? 요 첫 번째 공식 a 빼고 다 넘겨보세요. 자, v0 넘기면 마이너스 v5가 되고요. 양변을 t로 나누면 t분의 v 마이너스 v0. 결국 네, 이 공식의 살짝 바뀐 버전의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첫 번째 공식이 표현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해도 첫 번째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저절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선 아래의 면적을 구하면 뭐가 되냐? 보통 이 선이 수평하다고 가정하고 봤을 때 이 면적은 그럼 직사각형이 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시간 곱하기 속도. 저번 영상에 보셨죠? 예, 시간 곱하기 속도는 거리입니다. 거리. 즉 면적을 구하면,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면 이동한 거리, 변이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 두 점을 유념하시고 한번, 그렇다면 이 선 아래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선 아래 도형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쉽게 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나눠서 두 면적을 더하면 선 아래의 전체 면적을 계산하는 게 되니까 한번 나눠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입니다. 우선은 요 직사각형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숫자는 t고요. 세로는 v0만큼 뭐 여기 v0 표현돼 있으니까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쪽 보겠습니다. 지금 요쪽 위쪽 요 삼각형의 높이는, 요 높이는 y축이죠? 당연히 v에서 v0 뺀 건데 여기 보시면 v0 왼쪽 항으로 넘기면 v 빼기 v0는 at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쵸? 똑같은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v 빼기 v0 표현 안 하고 at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높이를. 그래서 면적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직사각형 면적은 가로 t, 세로 vo니까 곱하면 vot. 뭐 t vo라고 써도 되는데 뭐 교과서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쪽 삼각형 넓이 구하겠습니다. 삼각형은 밑변 t네요. 곱하기 높이는 at이고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이걸 하면 당연히 이 공식이 나옵니다. VOT 2분의 1 AT 제곱 2분의 1 AT 제곱 정리하면 결국 S. 자, 식으로 정리해도 X, 그래프를 해석해도 S, 변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세 가지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세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세 가지가 있죠. 교과서에 세 가지 나온 이유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거는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외우자가 아니고, 자, 우선 이 공식을 만들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속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하는 물체의 공식을 가지고 그 기본 틀에서 이 가속도 A가 들어간 공식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시작은 쉬운 데서부터 시작했다. 그렇죠? 속력이 일정한 물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공식을 가지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유도해 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유도한 이유는 다양한 상황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시계는 S가 없죠. 그럼 S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S를 들어간 공식도 만들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에서는 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공식을 쓰면 되고, 그리고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 지금 가속도는 셋 다 들어갔네요. 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니까 세 가지에 다 가속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굳이 왜 어렵게 공식을 만드냐? 등가속도 운동에 쓸 공식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